복지 그 단체 우리 6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체 중에서 몇몇 직원들한테 이 일 좀 해, 일 좀 하면서 이렇게 일을 분할해가지고 법인이 그렇게 유지되어 왔었어요. 근데 국가 시책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법인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의 법인 사무국을 이렇게 만들고 지금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후원회원을 어쨌든지 후원비 막 여기저기서 얻어가지고 법인 사무국을 유지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됐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지면서 후원금도 굉장히 줄어들고 하니까 그건 후원금만 갖고는 법인 사무국이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점과 관련해서 법인 사무국장님 계시지만 그 점을 잠깐 좀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저희가 리플렛 보셨던 것처럼 6개의 지금 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법인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사무국이 필요한데 그 사무국에는 정부 보조금이나 인건비,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후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산하 시설들은 이제 생계비며 인건비가 보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인원이 3명, 4명이 필요한데도 2명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시설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윗분들이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인지 제가 오늘 굉장히 다행이에요. 제가 복지 쪽 예산하고 행정은 좀 많이 해봤어요. 예산실 과장 때 복지 행정을 했고 사회자격증도 했고 복지부에 가서 많이 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복지 프로그램이 일선에서 집행이 되는데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복지부에 가서 그 일선에 내려가는 공문, 안내서, 팜플렛 이런 걸 전부 모아보라 했더니 28만 페이지예요. 근데 이게 그 지역에 내놓으면 동산소 같은데 몇몇 직원한테 그런 게 다 떨어질 텐데 그걸 누가 보겠어요? 복지부 공무원도 그걸 다 안 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 예산 편성하고 짜고 하는 것보다 현장에 집행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싶었는데 이 운영비 이게 좀 역사가 좀 있어요. 그 옛날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역할 분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이거는 지방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 지역의 사정은 어떻게 복지부나 공무나 이런 데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잘 아는 쪽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그 재원하고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 점도 그래서 이 기회에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2가지 점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현장에서 그 당초 목적했던 복지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행정으로 뒤틀려 있고 또 인사 문제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마인드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제 교수님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희도 30년이 됐는데도 선생님이나 조명모 신원님이나 수녀님들한테 한 번도 이런 저희가 누굴 좀 채용해줘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밖에서 그런 얘기들 그렇게 큰 법인이 진짜 운영을 하고 있는 관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모두가 좀 멘붕에 빠졌죠. 그리고 남구청에서도 아마 이런 사례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방금 우리 국장님 신우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아마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법인의 책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법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이런 지금 구조거든요. 법적인
있는데 사실은 법인의 지원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 뭔가 이제 후원금을 조성을 해서 이제 법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후원금 사용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통제는 굉장히 강한데 또 책임은 또 굉장히 크게 주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뭔가 조금 지원이 좀 그 책임만큼의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그 장애인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일자리 보건복지부 자립기반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소아르미터와 같은 복지 시설로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공공 일자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 일자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그쪽에 매년 심사가 만약에 공공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청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이들을 어딘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파견을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 친구들이 가서 1시간이라고 30분이라고 와서 그냥 오는데 최저임금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그럼 그 다음 심사에서 떨어지면 다음대로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나 그때 30분 가서 1시간 가서 일을 했는데 최저임금 100만 원 줬네? 근데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일자리 문제를 계속 이제 넓히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국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시설에는 시설대로 또 지원을 하고 국가 공공 일자리의 그 문제는 또 그쪽으로 또 지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 양질 일자리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복지를 하고 있는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 문제를 꼭 한번 다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저는 이제 양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공공 일자리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 일자리를 계속 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여타의 일자리도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 시설 일자리가 있고 공공의 일자리들이 있고 또 고용부에서 하는 일반 그 사업장 일자리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연대를 해서 가장 경증은 일반 사업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좀 중증 같은 경우에 덜 심한 장애인들은 그럼 시설로 들어가서 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중증 장애인들은 그래서 30분만 일하게 하자 그런 친구들 아주 중증은 그들을 공공에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연대가 되는데 이걸 다 따로따로 놓다 보니까 이 친구들 여기 안 되면 여기 가기도 하고 이런 뭐 갔다 갔다 하면서 공공 일자리를 결국 가다가 안 되면 이제 집에서 놀아버리게 되는 그러면 결국 수급자가 돼야 되고 그쪽에 또 예산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애인복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내는데 복지부가 이제 이거는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생애에 있는 이런 생애대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떤 목소리들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한 번쯤은 장애인 복지를 저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되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 곳에 가서 이제 이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무엇보다도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한번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지금 장애인 시설들이 그 복지 시설들이 신고제입니다. 지금 신고만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신고제는 2000년대 초반에 미인간 시설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미인간 시설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그거를 이제 신고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인간 시설들이 다 들어갔죠.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 신고제도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설들이 사실은 그 제공자의 일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이 시설 하나를 만들면 엄마는 원장하고 아들은 뭐 국장하고 이러면서 자기 가족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신고를 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계속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제도를 아까 이제 그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이걸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할 사람들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신고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좀 심각한 문제이고 굉장히 시설이 포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폐시설을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교통복지 상임 쪽에 대한 이런 부분
현실을 하고 막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누가 책임지고 이 부분을 끌고 가야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정황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설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 일반인들 안에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하신 그 저 민간 복지시설 같은 이런 데서 이제 결국 바꾸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때 저도 그거 가지고 굉장히 쟁점이 돼가지고 논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결국은 뒤가 흐지부지하게 결론이 나가지고 다시 하여튼 그 문제를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뭐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뭐 지금은 뭐 현직이 안 돼서 바로 할 수는 없지만 복지부에 있는 그 후배들이라든지 시청이나 담당하는 분들하고 한번 말씀 좀 나눠보고요. 이게 뭐 제도를 바꿔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저도 그래서 강주시에서는 최근에 공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직업적 시설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신설 직업적 시설은 이렇게 공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이니까 직업적 시설은 지금 지방형 사업이거든요. 보조 시설은 지방형 사업이 다시 환원이 됐는데 그 직업적 시설은 여전히 지방형 사업이다 보니까 100% 11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한계가 있는 거죠. 계속 이제 증설을 시킬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신규 시설에 이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시 나름대로도 아마 물론 이제 상위법 외에는 이제 신고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약간 나름의 노력들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신고자의 성화제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진입자들이 새로 생기는 것이니까 지금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탈락될 가능성도 높고. 그래도 어차피 심사를 통해서 제대로 못하면 우리 이런 복지단체들도 감사를 여러 차례 매년 받으면서 그 국가 지원이 내려오기도 하고 안 내려오기도 하고 또 병에 따라서 퇴출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허가제로 하면서 뒤에 있는 시설들도 그 한 목적하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한다면 탈락을 시킬 수 있다는 뭐 이런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신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신청만 갖고는 안 되지, 신고만 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 게 그렇게도 그러니까 기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만 앞으로 새로 신설 시설 관련하여서도 이제부터는 허가는 없다. 그냥 신고만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근데 장애인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린이집도 그렇고 복지시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 숫자는 줄어드는데 전부 다 유치원이나 큰 어린이집으로 보내려고 하고 아파트 단지에 조그맣게 하는 이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뭐 지금 경쟁 때문이라도 거의 문을 닫을 위험이 있고, 근데 이제 어린이 보육시설, 교육시설의 기준을 법적으로 높인다. 뭐 안 그래도 더 되게 생겼는데 이분들은 전부 그 벼랑 끝에 이제 위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복지시설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예산도 프로그램 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 복지 혜택을 받는 당사자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일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신부님 말씀드린 제대로 된 그 복지 서비스를 해야 되고 갖추고 하는 게 맞죠. 그거 안 되면 아까도 좀 말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미 막 존재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어려우니까 문제 제기를 하다가 정치하고 또 이게 막 후지부지 되고 반복이 되는 거지. 그 이거는 뭐 기관 자체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 그 무슨 프로그램이나 재능을 지원하는 단위로 평가라도 해가지고 잘못되면 이렇게 걸러대는 그거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현 정부에서는 그것이 희망이 안 됐지만 이제 자기 정부에서는 꼭 이런 문제가 잘 다뤄졌으면 좋겠는데. 저희 정부의 이제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복지도 시장에 맡겨두는 게 맞다. 그렇게 되니까 사각지대에 버려지는 것들이 꽤 많아질 것 같아요. 이거 그 첫 걸음을 하셨는데 무거운 주제를 던져드렸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뭐 우리는 나중에 이제 권한이 주어지시면 내부적으로 우리 이거 힘들냐고 그때 우는 소리 그때도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뭐 지금 보강하면 지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물이 30년 이상 되고 말이야 너무 노후되고 이런데도 우리가 이 복지 사업을 통해서 뭐 저 지금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아무 우리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수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그 순수한 봉사의 일을 하면서도 재정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설로 노후되고 있으니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시설을 보강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어요. 뭐 오늘 그런 이야기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과연 이 복지 시설들이 너희들이 필요해서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짓고 그렇게 해라만 할 일인지 정말로 그 역사가 있고 양질의 그 서비스를 해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다면 세월이 이렇게 시설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그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다시 보강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좀 받아내는 그런 길들이 좀 생겨났으면 이 일을 운영을 해 나가는 이 복지 시설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 나갈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수익 사업을 하고 한다면은 눈에 불을 쓰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 표현이 더 막 뭐랄까 있잖아요. 호주머니 돈 올 일을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다니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들어오는 호주머니 담는 것도 없는데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면서 정말로 사회과 국가가 해야 될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돌봐주는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세웠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그런 시설들이 노후되어져 있어도 그것에 대한 도움을 받을 길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과연 우리 서비스를 계속할 그런 그 힘이 나겠는가 이런 점에서는 하루아침에 이야기를 해서 못다 할지라도 고민을 좀 해야 될 요인인데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수행복지도 알아는 한번 시간을 괜찮습니다. 시간 괜찮으시죠? 네. 지금 역사만 나온 거 이렇게 좀 수행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주신 숙제는 내가 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사 네, 지금 모여 있죠. 저는 또 거기 가서 팀으로 만나야 되니까. 10분 전에 그럼 지금 노사역에 아직 그러니까 50분까지 하시던데. 노사역에 9시 10분부터. 거기는 하고 있고. 지금 한번 그러면 같이 한번. 보셨으니까 또 앞에서 기대 촬영 여기 한번 여기서 한번 찍고. 네. 수현 이리 오세요. 일로 다 이쪽으로 오시죠. 수현이 이쪽으로. 여기 사진 드릴게. 아 이렇게 하면 사진 찍으니까 들어가. 한번 찍고. 잠깐만요. 여기 봐주십시오. 하나, 둘. 같이. 우리 원장님도 같이 오세요. 국장님도 함께 찍으시죠. 여기 한명 더. 이쪽으로. 자, 여기 봐주십시오. 이렇게 네, 잠시만요.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역사관을 좀 이렇게 정말 이게 역사관 수련이 한번 설명 한번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네. 아,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손으로 주세요. 아, 이 저는 아까 한번 해주셨다는데. 한번 해주시긴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다 나와 있는 이런 겁니다. 음악 기사를 네. 지금 그 부두산 수련이 거기 어디죠? 거기 지금 하암동 거기. 충진사. 아니 거기 지금 뭐 조성되잖아요, 네. 공원. 네, 하암동 지금 거기가 엄청 조성된다는 그쪽 지금 자리는 충긴사 있고 저기 거기 올라가는 산장 올라가는 길. 네, 지금 대표 아니, 네, 잘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굉장히 먹기 어려워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독병원에 그때 선교를 나오셨던 분인데 여기 이제 기독병원에서 잠반 같은 것을 얻어다가 여기 이제 모시고 있는 폐결핵 그때는 환자들 불황인데 이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부시게 하시고 이러면서 살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양림도 방림도 다리 밑에서 맨 처음에는 이제 사시다가 그 지금 사수원지 위쪽에 그쪽에서 이제 음악들을 하나하나 짓기 시작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약간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사수원지가 생기면서 다시 이제 좀 쫓겨났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 아리랑 고개 그리고 이제 봉선도 그때는 이렇게 붙여 있을지 몰랐죠.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땅 좀 더 사놓으시지 맨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고 여기로 와서는 뭐 이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양도 키우고 뭐 돼지도 키우고 굉장히 이렇게 자립 생활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공동체로서만 있었지 법인이 지금 나질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립하려고 이제 했었고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존폐이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아라 역사장님께서 그때 이제 저희 개입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설유지위원회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조금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셨고 그 과정에 70년대 후반에 조금 충분히 저희가 만들었어요. 계기도 선사에 계실 때 저희가 음악회를 하려고 이제 티켓을 팔러 갔는데 신부님 처음 뵀답니다. 겨울에 한겨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집을 이제 85년에 저희가 법인 인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법인 인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설립하셨던 선생님은 완전히 이제 뒤로 물러나시고 이제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이제 뒤에서 기도만 해주시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조지로 신부님께서 전체 법인 이사장님 되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전체 이제 운영을 해 오셨죠. 그리고 인가를 받으면서 기농보강을 하나씩 받기 시작하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축복식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수아자매원이 이제 굉장히 저희는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선생님이나 신부님이나 대표이사님들이 전혀 시설 분야에 개입을 안 하셨어요. 그냥 잘하도록 공유만 해주시고, 지원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정말 그 양껏 능력껏 다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투명하게 그러다 보니 또 직원들도 이분들의 또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밀어주시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노력하면서 일했고 그래서 전국에서 거의 모든 시설들이 평가를 받으면 거의 최상위에 있는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좀 강주에서 되게 이제 지원도 좀 미비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시설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서 똑같은 지원을 받지만 굉장히 와보셔니까 시설들이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더 받아서가 아니라 직원들이 노력해서 또 우리 뭐 뒤에서 이제 대표이사님들 이분들이 또 밀어주셔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얼마만큼 그 법인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법인들이 운영하는 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일 많은 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은 하면서 간섭은 안 하고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그러게 되면 좀 좋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기본적인 선에서 이제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정말 더 좋겠다 생각이 들지. 항상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아까 법인 말씀드렸지만 법인이 탄탄해야 사실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법인이 좀 힘이 없으면 사실 시설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설이 법인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래서 무엇보다도 법인 지원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더 말씀 좀 드립니다. 자기 사진은 이분은 이제 그 아까 우리 신부님께서 대표이사님이 계실 때 시설 운영했던 원장님 그리고 그 원장님의 동생분이세요. 네. 네, 이분들은 사실 출발을 해놓고서도 거의 가족들을 버려두다시피 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시설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조교 모시려님이 98년도에 저희 이제 봉사자로 살던 분들을 이제 강주에서 최초로 수녀회를 출범을 시키셨고 그래서 그 수녀회에 지금 이제 우리 강주 유일한 수녀회 우리 현재 수도회입니다. 저는 지금 수님 갑자기 하신 말씀이 예. 생각이 나서 수녀회 예. 관련해서 예. 지금 우리 수님 잠깐 앉으셔서 말씀하시죠. 네. 잠깐. 수녀님 지금 50분에 가셨는데 이미 본인들끼리 하고 있고 네. 지금 이것이 저희가 확정된 것을 모르고 저희한테는 연락이 안 왔었어요. 근데 좀 다른 수행님이 공청회 하는데 갔다가 이 자료를 받아갖고 왔는데 요 근방에 저희 지금 땅이니까요. 토지가 거기 이안 두 가지를 지금 건의서 의견서를 앞에서부터 보시면 이거에 아까 말했던 의해서 처음으로 저희들 음악 예. 실에서 시작했던 부동산 쪽에 예. 그쪽에 저희 이제 토지가 있는데 이 조성 사업을 지금 화암 야영장이라고 해서 저희 집 근처에 이게 생기면서 토지 임야하고 전화해서 3,500평 정도가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공원이 들어오면서 말하자면 수용된다는 예, 얘기죠. 그러는데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쪽에가 역사적인 장소예요. 여기 소아자매원이 발원지도 되고 창설자 김준호 선생님이 지금 2010년 돌아가시기까지 거기서 기거를 하셨고 저희도 지금도 기도의 집으로 그 위에 땅은 하고 밑에 지금 임야가 이제 매각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기념 그런 여기서 하는 것처럼 국립공원에 이렇게 조성사고 하는 것처럼 부동산 속에 들어가 생수가 나는 물가에 막을 치리라. 주님, 생수가 나는 물가에 움막을 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움막을 쳐주십시오. 사회복지법인 소와 자매원입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의 평화를 빕니다. 참사랑은 말이 없습니다. 꽃을 심었다 하더라도 꽃이 필 때까지 말이 없습니다. 초목들은 봄비에 크고 사람의 영혼은 주님의 자비에 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 홍길동님, 여기 사회복지법인 소와 자매원에 왔습니다. 긴밀한 대화를 하니까 잠깐 밖에 나왔어요. 사랑을 살다. 경향 잡지. 소화가 작은 꽃이라는 뜻이래요. 소화성 가정. 더불어 행복한 지역 복지 공동체.
소아 정직한 고집, 소아 아람 일터. 여기가 지금 일자리가 많이 소아 아람 일터에 대해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법인 소아자매원. 사회복지법인 소아자매원은 1956년 3월에 설립했네요. 인가는 1985년 3월 16일. 설립자는 김준호 레오입니다. 지금 현재 대표이사는 조영대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최초 설립 배경은 무탁한 결핵 환우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무등산 중턱에 움막을 지어서 그들의 생계 및 심리적 안정과 영적인 삶을 추구해 오던 것이 오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운영 목적은요, 정신장애인 및 발달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안에서 완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증 장애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인 여성 정신요양시설, 성인 여성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민해결님 입장 감사합니다. 지금 그 소화라는 소아자매원의 뜻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제가 있었던 곳은 소화 역사관, 소화 60년의 기억, 사랑을 살다 1956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록이 있고요. 소아자매원이란 뜻은 소화, 작을 소 꽃화 해가지고 작은 꽃과 같은 사람들이 가족적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곳이란 뜻입니다. 장애인들이 정신적, 신체적, 영적인 안정을 이루어가면서 그들 스스로의 삶을 선택,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나아가 섬세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인류 복지에 기여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후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신뢰로입니다. 소화도 두 개, 소화도 이게 이 그림인데요. 두 개의 인간상이 마주봄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혹은 비주류 계층과 주류 계층 등 모든 인간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 받는다는 자연적 순리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소아자매원 조직도에는 이사회가 있고요. 대표이사 조영대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사무국,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소아미래로위원회, 시설은 소아누리, 소아천사의 집, 소아성 가정, 소아진달래 집, 소아아람일터, 소아햇살 둥지가 있네요. 소아누리는 1985년 6월 13일 날 설립됐고 시설장은 신미경 엘리사벳 수녀입니다. 소아천사의 집, 소아천사의 집은 시설장은 조미라 시설장이고요. 성인 여성 발달 장애인 시설입니다. 소상공인 고민해결님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소아자매원 또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부터 보셔야 저는 여기 회의실에 그러시죠. 읽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수님 같이 가셔야죠. 나중에 해주셔야죠. 이 수녀님이 20대 때부터 계셨던 수녀님이세요? 직접 여쭤보시죠. 아, 예, 여기에 써졌는데. 인터뷰 한번 하시죠. 수녀님이 20대 때부터 여기 계셨던 수녀님이세요. 아, 그래서 여기 봤어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쪽은 저희가 이제 가정, 친환경 가정 세대를 만들다가 며칠 떨어진 장애인 22명이 고용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죽었는데 규모가 매수가 떨어지고 말이에요. 저희가 그럼 무슨 사업을 하나 더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저희가 또 신용원에서도 그렇고 법인에서 지향 생태복지 쪽에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향을 이제 받아서 저희가 그 인형을 받아서 이제 충고의료 이제 의료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주려고 조금이라도 기여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충고의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때문에 저기 이 부분은 저희가 성당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는 저희가 폭탄 아시는 상품들의 제품들을 해드리고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걸 저희가 온라인 쇼핑을 올려서 판매를 하면 저희는 그 수수료를 받아서 그 수수료가 모여진 그런 장애인 모형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통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이트에 올라서 우리 포함하시는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필기를 해야 되는데 저공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마디 푸대 같은 거 전부 박스에 담아서 성당에 넣어주시면 가져와서 가공하고 그리고 견지. 그래서 이걸 사진 찍어서 이제 땡큐 마켓이라고 하는 그 마켓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판매하고 그 거기는 수익금으로 저게 이제 저 상자들이 톡방이잖아요. 이게 다 새 제품들이에요. 매일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죠. 다 새 제품들이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하지 않으면 사실 다 버려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군가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사업을 좀 하고 환경 복지도 같이 하면서 장애인 고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지금 잘 팔리니까. 한 달에 지금 한 200만 원. 200만 원. 장애인 고용 몇 명이에요? 저희가 한 4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최저임금 예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200만 원 벌어서는 4시간짜리 근로인 한 명. 네, 이렇게밖에 안 돼서 저희가 요즘에 정신장애 판매를 하실 때 온라인으로 그래서 스토리는 안 입히고요. 그냥 정보 의료 전문 모임입니다. 땡큐 마켓. 아, 땡큐 마켓? 네. 땡큐 마켓? 땡큐 마켓. 네. 그래서 거기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문제는 이것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나가야 돼요. 올릴 정보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새 제품도 이제 온라인 사면은 안 맞으니까 다시 반품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고를 못 그래서 다른데 지금 아름다운 가게라는 이런 데는 전부 다 오프라인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신문이 쫄고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 열어야 된다. 물건이 워낙에 넘쳐나는 시대라 중고를 아무 이야기 없이 중고 시장에 내놓으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복지원에서 하는 무슨 다른 스토리를 어떤 뭐 환경에 대한 스토리를 입히고 뭐 해서 맞아요. 스타팅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따가 홍보할래요? 여기 많이 여기 관련돼서.
이따 하세요. 자기 소개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도 기여를 해보자. 이제 청년 경기실하고 청년도 쌓고 때문에 우리들 사회복지가 나와서 청년을 지원 청년으로 그래서 영업시 오면 수정시대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이거를 딱 펴가지고 이렇게 입혀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하고 있어요. 최신 트렌드네요, 사실. 사실 근데 또그 약간 의식이 있는 분들은 그것도 여기서 이제 하시고 환경에 좀 약간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가지러 가면 여기저기서 이제 응원도 해주시고 절대 지치지 말고 계속 이 사업을 좀 잘해라 이런 응원도 해주시고 환경 사업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옷들이 논의는 옷들이 있어요. 막 이분들이 버릴 옷을 사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런 옷들은 저희가 따로 모아놨다가 외국으로 또 다시 이 옷들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것도 좀 이제 문제이긴 한데. 잘 봤습니다. 홍보하실래요? 예, 한 말씀만 해보세요. 예, 예. 홍보. 예. 생태환경 실천과 네. 장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네. 중고 의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고 의류를 살려면 어디로 해야 돼요? 땡큐 마켓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네. 저희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한글로 땡큐 마켓? 네, 땡큐 마켓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마켓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도 잘하시고. 잘하셨어요. 네. 여기 초상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아, 초상권. 감사합니다. 밥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대. 예, 식사하세요. 김권희님, 감성계정님,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소아자매원입니다. 네, 직원은 법인의 전체 직원이 140명이니까 이거는 정신요양시 사업을 하는 보조시설들 알아보면서 직원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서 치료되고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도 다 나오고 140명. 140명이에요. 미술관도 있네. 이들 전시장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지역사회 나가게 정신장애 극복을 위해서. 아트 뮤지엄.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아래 틈새. 지난번에 오셨으면 여기는 그냥 사무실이고요. 여기는 소아 아라밀터. 안녕하세요. 냄새 좋네. 비누 냄새? 비누 냄새가. 비누 향. 전부 모든 제품에 친환경화를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까지도 전부 다 이제 그 사탕수수 이거 만든 박스를 전부 다 쓰고 있고 모든 걸 친환경적으로 지금 건강이나 환경에 좋도록. 이걸 예쁘게 성형되네요. 네, 이렇게 성형하고요. 그래서 성형제 눌러가지고 이렇게 일단 손으로 먼저 한 다음에 성형제 누르면 이렇게
저희 2층에 이제 건조장만 하고 보시면 선녀님이 옆에 왼쪽에 양쪽에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아, 수고하십니다. 포장하거나 비누 다듬거나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천연 비누다 보니까 한 달을 여기서 건조를 해야 나갑니다. 시간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비누도 전부 친환경 매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꽤 많은 분이 하고 계시네요. 이제 호주로 나온 한 22명. 인건비는 돼요? 인건비를 거리기 위해서 진짜 허리가 있었는지 했죠. 그래서 하나도 이제 버리면서 이게 전부 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이 소장들이 디자인을 또 장애인분들이 디자인 다른 사회적 기업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연들이 아이크로 들어가는 제품. 원성초를 이렇게. 어성초가 염증에 좋다 하던데. 네, 그리고 피부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 비는 오성초가 좋다고. 이렇게 옆에 계시면 그림이 좋아요. 네. 오, 맞아요. 수녀님이 아유. 프로그램을 못 봐요. 아. 지수 씨, 아침에 어떻게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출퇴근을 시켜줬는데 저희가 버스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아람처럼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버스로 가게 되었어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잘했어요. 짱이에요. 짱이에요, 지수씨. 그래서 사실 이제 일자리가 없으면 이들이 전부 집에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성형을 하지만 이렇게 약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약간 다듬어서 저렇게 그래서 이제 이 비닐도 지금 이거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거예요. 옥수수 전분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친환경.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면 3개월 이내에 전부 삶는 걸로 그렇습니다. 친환경 비누네요. 네, 전부 다 친환경이에요. 이 친구는 아침 9시만 되면 조회해야 된다고 맨날 그러면서 조회해야 된다고. 이렇게 실링을 하는데 이게 실링을 하는데 약간 이게 화장 이렇게 해서 여기 눌러서 이제 전기 열로 이렇게 여기를 입을 맞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술이 없으면 너무 오래 있거나 이러면 이제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는 이제 완전 스텝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하면 다 찢어지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멋있어 보여요. 얼마를 기다리는 거 포인트. 이제 기다렸다가 씻는 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한 식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띄워버리면 이게 떨어져 버려요. 약간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이 감이네. 실제도 엄청 느낌 좋게 나도. 잘하셨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너무 좋다. 맨날 수영한테 전화해가지고 땅 내놔라. 땅 놓는 거 기도해 주시라고. 지금 이런 열악한 데서 하는 데가 없을 것 같아. 대학교 쪽에. 아니 여기 옥탑방에서 다 올라왔구나 식구들이.
비누랑 헌옷. 어디? 헌옷 아까 옷 땡큐 마켓.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약간 바위들이 약간 밀려나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사다가 이렇게 해놨고 남부 재난안전센터에다가 제가 신고를 해놨거든요. 네, 신고를 했는데 지금 혹시 이게 이제 끼어짐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좀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게 무너지면 이제 공장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험했겠다. 위험해. 택배가 너무 많네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철 건물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밑에서 철들이 달아들어서 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이륙을 했는데도 이게 이제 LH에 공사를 하고 이게 동부하고 남부도 있는 데잖아요. 이 터널이. 그래서 LH에도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공부가 많아가지고. 떨치면 어쩌려고. 빠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풀을 좀 다 쳐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아니 이전에 포크레인 들어올려다 못 들었거든요. 이게 좀 심각한데. 길이 나중에 생기면서 여기가 이렇게. 저기가 축대가 있긴 있는데 이쪽에 개발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축대가 아니라 저기 터널이에요. 터널이에요? 네, 길이 지금 그 터널 내면서 여기가 조금 화면에다가 이렇게 철 건물 같은 거 딱 덮어가지고 풀씨를 뿌려대면 그 밑에서 올라오게 안 흘리게 잡아주게 이렇게 공사하거든요. 그걸 안 해놨구나. 사진 찍다가 이 떨어질 뻔했지. 이 카메라에 무게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네. 수녀님 저 옛날에 봤어요. 어디서? 그래서 그 북구 의원 할 때 여기 그 방문해가지고 뵀었어요. 근데 20대부터 지금까지 74년도요. 74년도 네 6살 때부터 이렇게 봉사라 그저께 이앤수녀님 뵀었는데 아니에요. 신자하고 좀 친해요. 근데 이앤수녀님 80 넘으셨는데 소녀 같더만요. 책도 네. 결혼 안 했어요. 네. 아 맞아 애기가. 소녀가 봐봐요. 이렇게. 소녀님 사진 안 찍히려고 맨날 뒤로 가시고. 여기 그 장관님 옆에 좀 서시지. 소녀님 인사해봐요. 안녕하세요. 여기 막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예. 생방송이에요. 부끄러워가지고. 이 모습을 보고 소녀님 모습만 보고도 힐링하셔요 사람들이. 뒤로 숨으셔 내 등치에. 앞으로 이제 내 등치에 가리지 마시고 안 그래도 조금 하시고만. 그만하시네. 알겠어요. 여기서 증상이 나타나면 근데 저는 질문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마크 감사해요. 뭐 1,000원짜리 하나 사도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힐링도 되고 운동도 되고 그러지. 아유 진짜 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또 뭔가 도와드려야 될 일 있으면 전화 김지라 부사님 또 하겠습니다. 좀 권한이 주어지시면 일하실 거고 권한은 주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세 분 사진 한 번만 찍고 마무리. 예. 우리 이쪽으로 선생님도 같이 찍으셔야 저기 마리아님 옆에서 찍으면 좋겠다. 예. 자, 여기 봐주십시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네.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엇을 많이 담아놓고 싶어. 그만하셔. 그만하셔.
네.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녀님. 네.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소아자매원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녀님.